안녕하세요. CEOTV의 김유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 절세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할 때 많은 자산가분들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상속하는 것이 낫나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절세에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처럼 요즘은 재테크도 중요하긴 하지만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세청의 분석 시스템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지출 등을 분석을 해서 PCI 분석 시스템이나 NTIS로 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세금은 적당히 납부하고 있는지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탈세를 한다거나 자산을 현금으로 모두 바꿔서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뵀었는데요.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합니다. 10년 동안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고 10년이 지나면 그 금액들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같습니다. 보시면 30억만 넘어가도 50%인 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옆에 보시면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이죠. 자녀의 경우에는 성년은 5천만 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하고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10년간 증여가 가능하고요. 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세의 전략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하세요. 10년이 지나면 상속 증여재산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예시처럼 아들에게 미리미리 10년마다 5억 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2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향후 같은 금액을 상속을 그대로 하게 되면 4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증여를 하라. 한 사람에게 15억 원을 증여를 하게 되면 누진과세되어서 세금이 4억 원에 달하지만 이 그림처럼 3명에게 나눠서 증여를 하게 되면 각각 수중자별로, 즉 증여를 받는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2억 6천만 원으로 훨씬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오를 것 같은 자산부터 주세요입니다. 몇 년 전에 상담을 하신 분 중에 나이가 상당히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30년 전에 반포 주공아파트를 5천만 원에 분양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몇 년 전 상담할 때 그 따님께 증여를 해 주려니까 그때 시가가 아마 한 25억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가는 50배 정도 올랐지만 상속 증여세는 8억으로 170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후회하시는 부분이 미리 그 분양을 받으실 당시나 아니면 그 초기에 따님께 분양을 받거나 이제 미리 줬더라면 하고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처럼 미리 오를 것 같은 자산은 먼저 증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단독주택을 증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상황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권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종 매매 사례 가액을 찾기도 어렵고 기준 시가 역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전 증여를 하실 때 아들과 딸도 좋지만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직계 자녀의 경우는 비과세 한도와 증여자산 합산 기준이 10년이지만
며느리와 사위의 경우에는 5년치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죠. 이거는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더라도 상속 시점으로부터 7년 전에 만약에 아들, 딸에게 5억씩 증여를 했다고 하면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상속세에 합산이 됩니다. 해서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를 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아들, 딸도 좋지만 며느리와 사위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하세요입니다. 상속세는요, 큰 공제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물론 가업 상속 공제라든지 가업 증여 공제가 있지만, 그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 최대 500억까지 공제가 되는 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빼고, 일반적으로 3가지 공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1번은 배우자 공제, 2번은 일괄 공제, 3번은 금융자산 공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쉬운 일반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억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남긴 자산이 5억 이하다 이러면은 세금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 이것은 이제 최대 한도가 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속받은 가액, 법정 상속 지분, 이것 셋 중에서 작은 것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 5억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공제는 2억을 한도로 금융자산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상속인인 아버지께서 남긴 그 금융자산이 8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8억의 20%인 1억 6천만 원 공제가 되고 10억이라면 2억인 20%인 2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상속세 납부는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버님께서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가 먼저 돌아가실 때에 그때 발생하는 것을 1차 상속이라고 하지만 한 10년 후가 되면 어머님도 결국에는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 공제라는 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해서 2차 상속 때에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상속세는 어머님께서 납부를 하시라는 말은 2차 상속세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세금은요, 본인의 부담만큼, 본인이 내야 될 만큼 내는 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공평하게 상속을 3분의 1씩 어머님과 자녀 2분, 이 3분이서 3분의 1씩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금이 3억이 나왔다. 그러면 각각 1억씩 내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원칙이긴 한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어떤 규정이 있냐면 납세자에 대한 연대의 납세 의무를 걸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는 뭐냐면 원래는 3억이 세금이 나왔으면 아까 1억씩 상속인에게 각각 받아야 되는데 국세청이 아무에게나 가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세금까지 다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낼 세금, 즉 자녀가 낼 세금을 우리 어머님이 대신 내줘도 증여세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내주면 그 금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데 상속세는 연대 납세 의무 조항에 의해서 추가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100억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30억 원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머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면 나중에 2차 상속세가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 어머님께서 받으신 30억 중에서 25억을 상속세로 모두 다 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상속에 의해서 70억이란 자산이 자녀들에게 세금은 최소화한 채로 그대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저희가 실무적으로 소화할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에 유익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